여러분들 한능검이 누구 강의가 좋냐? 라고 들으면, 모르시면, 듣는다면 유성환이라고 말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조선의 주요 왕.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재밌었죠? 네,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뭐 한능검뿐만 아니라 뭐 주요 중고등학교 내신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교양 강좌로도 참 좋은 뭐 제가 수업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참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외란과 호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외란과 호란만 다뤄드리긴 좀 그러니까 제가 조선 전체적으로 대외 교육, 특히 뭐 외교 정책 이런 것들 같이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15세기, 그다음에 16세기 있었던 임진왜란 대표적이고 17세기에 있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4대 교린입니다. 4대 교린. 그러니까 15세기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대외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형님 했던 거예요. 명나라에 대해서는. 뭐 태조 때는 사실은 당시 이제 표전문 문제라는 게 있어갖고 막 뭐 요동정벌까지 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신 차렸죠. 이때 싸웠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태종 때 되면서 야 우리 사대 해야 된다. 4대 하자. 그래서 공무역하고 사신들도 주고 받았습니다. 자, 그냥 뭐 구체적인 내용보단 그렇구나 그냥 명나라한테 형님, 주변 애들한텐 그냥 친구 먹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관계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귈 교자 이웃 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그냥 두루 사귄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한다라는 건데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있어요. 언제나 잘해주면 또 좀 무시당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좀 세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 요걸 뭐 친구한테 채찍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는 강경책도 했다가 회유책도 했다. 이것을 같이 썼다는 겁니다. 먼저 여진부터 한번 볼게요.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이 있었어요. 야,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누구 때? 맞습니다. 세종 때 개척했습니다.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 사군육진을 개척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보통 그게 있거든요. 성은 차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고려시대 때 동북구성 그래서 반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인정책이라고 해서 삼남지방, 지금의 경상, 전라,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했습니다. 우린 그걸 3인정책이라고 그래요. 야, 가면 세금도 좀 우리가 깎아줄게. 이 장점도 있어. 이것도 해줄게. 이런 형태로 많이 권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걸 우린 3인정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도가 있고 여기가 사군 육진 아닙니까? 그래서 요쪽에 있었던 밑에 있는 사람들, 자, 당신들 올라가 사세요 라고 해서 올려보냈어요. 그럼 뭐 세금도 전책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여기 살던 사람들은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아니 이 고생해가면서 지금 이 외적들 막아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뭐야 이런 분위기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했었어요. 이게 바로 토관제도입니다. 토관제도.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국경선 차지하면서 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여진 애들이랑 좀 교육도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회유책, 무역소, 뭐 경원, 경성 등의 무역소 만들어갖고 야, 우리 그러면 서로 프렌드니까 시간도 좀 같이 보내자. 무역하기도 하고요. 북평관이라고 그래갖고 사신 접대소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시마 정벌. 세종 때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웬만하면 다 세종 때죠. 이 새끼들. 야, 스시마, 섬 도주 니네 짜증나게 한다. 이러고 딱 우리 힘 보여주죠. 그렇지만 또 일본 애들, 또 키도 애들도 작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임마 형이 놀아줄게. 라고 해서 삼포, 지금의 경상도 지역의 주요 항구 3개를 개항했습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요 일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해약조를 세웠는데 요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 약조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은 저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세종 때는요,
개해약조가 있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다시 단절됐다가 다시 회복될 때 광해군 때 기후약조가 있었거든요. 광해군 때 기후약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사랑 세계사를 다 할 수 있는 유튜브의 거의 유일한 강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세계사를 볼 때마다 전 그렇게 봐요. 와, 진짜 광기의 역사다. 한 명의 화가를 꿈꾸던 그 청년이 잘못된 생각으로 수천만 명이 이 어려움을 당했던 히틀러 같은 그런 미추광이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스탈린은 어떻고요?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이 3천만 명이 넘는다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의 역사는요, 여러분, 광기의 역사예요. 괜찮죠? 자, 세계의 역사는 광기의 역사다. 세종 때 개해약조, 광해군 때 기후약조. 이 정도. 괜찮지 않나? 네, 요거. 지금은 별로면 이따가 주무실 때 생각납니다. 세계의 역사는 광기의 역사다. 세종 때 개해약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면서 같이 잘 교육을 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16세기 되면서 그렇게 일본하고도 좀 놀아주고 하는데, 이놈들이 계속 침범해 와요. 우리가 좀 열어줬는데, 삼포 지역에 외란을 벌여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 비변사라는 건 뭐냐면, 임시 군사기구예요. 지금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죠? 그럼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임시 군사회의였어요. 상설기구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었던 거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종 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변사가 설치했었는데 그 뒤에 되면 명종 때 을묘외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을묘년에 외변이 일어났어요. 이 왜구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가 상설화됩니다. 명종 때 상설화돼요. 자, 그러다가 이 임진왜란 때 비변사가요, 최고 권력기구. 왜? 임진왜란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조 때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늘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들아, 어차피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삶,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이다. 너네 비중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니네가 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너네의 삶을 되돌아봐라. 명상해봐라. 그러한 명상이 최선이다. 뭐라고요? 비중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명상이 최선이라고요. 뭐라고요? 입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명상이 최선이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거에 다 뭐가 있을까요? 비중! 비변사는 중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명상!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최선! 선조 때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괜찮네. 강 PD도 좋아하네. 뭐라고요?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명상이 최선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비중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명상이 최선입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만들어졌고요.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었으며 선조 때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임진왜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총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인데 7년 내내 싸웠던 건 아니고요. 이 7년이 있으면 초기 2년 전쟁하다가 3년 휴전하고 다시 2년 전쟁하는 이러한 2-3-2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얘기할 때 이게 전체가 임진왜란이라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유재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속에 정유재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나왔으니까 요거 그 팁도 한번 드릴까?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이죠. 임으로 끝나는 연도는 무조건 끝에 연도가 2년도예요. 무슨 말이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요건 한번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으로 시작되는 연도는 무조건 끝에 연도가 4년도입니다. 을은 5고요. 병은 6이고요. 6, 7, 8, 9, 10 쭉 쓰면 돼요. 7, 무는 8, 기는 9, 경은 0, 신은 1, 임은 2, 개는 3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갑으로 시작되는 역사년도 아무거나 대보세요. 갑, 오, 개역, 1894년. 을미사변 1895년. 병자호란 1636년.
1866년, 병인양요 1866년, 정미 7조약 1907년, 정유재란 1597년.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배울 정묘호란도 있거든요. 1627년. 무오사화 1498년. 무오독립선언 1918년. 기미독립선언 1919년. 경술국치 1910년. 신미양요 1871년. 임진왜란 1592년. 이모군란 1882년. 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개유정난 우리 배운 거 있죠. 1453년. 끝에 연도만 알면 이게 육지갑자가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뭐 갑신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도가 안 바뀌어요. 근데 띠를 얘기하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12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도랑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네는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됩니다. 특히 근현대사 쪽 가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딱 써놓으시고 무조건입니다. 이거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 연도 알아두시면 특히 우리가 근현대사 쪽 가면 요거 쓰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모군란 안에 정유재란이 들어가 있다. 요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초기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부터 전반부 한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전쟁은요.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죠? 먼저 100여 년간의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사실 한편으로는 어이없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사실은 진짜로 원숭이처럼 생겼대요. 못생겼어요. 집안도 미천해요. 그런데 오다 노부가나라는 아주 뛰어난, 모든 점에서 완벽한 거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하의 배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이없이 사실은 그가 이 쇼군이 되면서 이 통일을 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외부로 표출시키면서 내부의 불만을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나 명나라 치고 갈 테니까 조선 니네 길 비켜. 우리가 어떻게 비켜요? 우리가 명을 사대하고 있는데요. 나 그건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 너네 먼저 공격할게 하면서 들어왔던 게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592년도에 바로 이 부산진 전투에서 척 장군, 이 정발 장군, 이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나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 정발 장군이 정말로 중과 부적, 수적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상대를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 당시에 일본, 이 고니시가, 일본의 장수였던 고니시가 적장이지만 명장이로다. 명장의 최후가 비참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급에 맞는 장수한테 죽이도록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장수들은 죽을 때 누구한테 죽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적장의 예우를 우리는 해줘야 된다 하면서 좀 높은 장군을 보내서 이제 주게 해주면서 이 정발 장군이 있었고, 이 부산진 전투 바로 그 이틀 이후에 나왔었던 것이 동래성 전투라는 전투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래성 전투. 이 동래성 전투에는 송상현 역시 지게 되죠. 송상현 장군께서 이러한 모습을 잊게 되었었다. 근데 이때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렇게 이제 일본이 부산으로 쳐들어왔잖아요. 부산에서 한양까지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대규모의 부대가 오는데. 지금처럼 도로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았을 때입니다. 다 그냥 걸어왔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20일. 대박이야. 이때 왜 20일이냐? 물론 그것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통치체제에서 군사제도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이때 조선은 사실 좀 만만하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부산에 쳐들어왔다고 하자. 이때 우리 조정이 유일하게 믿었던 장수, 신립장군. 신립장군. 저거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저 외놈들. 근데 이 유성룡이 얘기했다고 하죠. 외놈들이 조총 있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답니다. 좀 잘 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총이 쏜다고 다 맞읍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나갔다가 탕금대, 지금의 충주에서 박살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아주 비참한 안타깝게 최후까지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충주에서
져버리자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선조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개성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주로. 요 가던 도중에 저희가 지지난강에 배웠죠. 그 광해군한테 광해군 세자 삼기 싫어가지고 그 붕당 싸움 더 커지고 그랬었잖아요. 정철 귀양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니 여기서 이 일본군의 스타일이 그랬어요. 야, 이 전쟁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나 그랬대요. 이유는 여기는 왕만 사로잡으면 그들의 요구 조건 내세우고 그런 형태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본 애들 입장에선 쭉 올라왔고 이게 탄금대에서 지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한양까지 쭉 진격해 오면 분명히 여기 한양을 정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전혀 일본 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쟁 양상이 흘러갑니다. 왕이 도망을 가요. 이건 일본의 그 약간 무사 정신에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아니 뭐 도망? 가능해? 가능해. 우리 선전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본인만 쫓아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싫어했던, 야 광해군 너 나와. 이제부터 우리는 조정을 2개로 나눈다. 우린 이걸 분조라고 합니다. 조정 2개 나눈다. 광해군 나는 이제 여기 의주 가갖고 여차하면 저기 명나라 넘어가갖고 나는 아빠니까 살아야 되니까 너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네가 좀 수고 좀 해줘. 넌 젊잖아. 라고 하면서 너는 여기에 있는 나머지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병들이 이제 곧 나올 거야. 의병 좀 조직해서 해줘. 이게 예전에 영화 보면 대립군이라는 영화에 이게 좀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선조는 피난을 가요. 그리고 분조를 해. 당시에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 우리 끝나버릴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하여 순신의 이순신 장군께서 있었죠.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유성룡, 저랑 이제 그 본관입니다. 유성룡 대감이 징비록 썼던 유성룡 대감이 거의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이 이순신의 형과 유성룡이 친구예요. 딱 봤더니 이순신이 진짜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7등급을 올려줘 버려. 이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7등급을 올려줘. 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능력이 있으면 위기시에 써야 합니다. 하고 딱 대비시켜 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지대로 떨치시니 그것이 바로 옥포해전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해전 승리 요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언제? 군대 갔을 때 제가 휴가 너무나 나오고 싶었거든요. 도전, 뭐 군사벨 이런 걸 했었어. 책자 준대. 내가 밤새 다 외웠어. 그리고 이제 몇몇 중간중간에 상식 퀴즈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다 외웠거든. 휴가 가고 싶어서. 강원도 고성 22사단 여러분들 화이팅. 자, 그런데 다 외웠거든. 내가 한 5-6명 남았을 때까지 제가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좀 많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우리 부대 사람들 막 다 보고 있고 막 응원하고 막 이럴 텐데. 자, 여러분. 이번엔 역사 상식 퀴즈로 가겠습니다. 욕서. 아니요. 이순신 장군. 나와 하객진. 바로 한산도지. 최고. 노량이지. 최고의 전투는 바로 명량이지. 덤벼. 이러고 있는데 최초의 승리는 당포인가? 헷갈리는 거야. 그게 옥포였어. 내가 이걸 틀렸어.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틀리고 나서 딱 패자석에 앉아서 딱 봤더니 그다음부터 내가 다 맞췄어. 지금 생각해도 막 그 한이 있어요. 그때 그 억울함.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해전 승리는 옥포해전입니다. 이거 퀴즈 대회 같은데 잘 나옵니다. 난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너무 화가 나. 그래서 한산도 대첩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하객진 전법으로 그냥 완전 다 쓸어버리셨죠. 또 임진왜란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께서 진주에서 대첩을 펼쳤다. 자,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서 이제 명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요. 조명연합군이 바로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성 탈환하면서 다시 이 전력이 이렇게 우리가 조명연합군이 차지하게 되었었고, 이때쯤 나왔던 게 이제 뭐 정문부의 북관대첩. 이걸 그래서 북관대첩 비도 졌었죠. 그거 반환하는 문제 때문에 좀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쯤 요 순서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순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요게 휴전 전에 있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휴전 전에 있었다. 요 포인트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이 있었습니다. 행주치마로 인해서 장군이 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순서는 모르더라도 여기 전반부 때 요런 게 있었구나. 초기에 부산 왔다가 그 다음에 탕금대 있다가 이순신 장군의 여러 전투, 평양선 탈환, 그 다음에 몇몇 전투도 더 있구나. 여기서 선생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뭡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만 한산도, 진주, 행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준을 넣는 사람마다 좀 달라. 요건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사실 조금 애매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봐주시면 좋겠고, 자 어쨌든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전을 하자. 좋아, 우리 휴전해야지. 근데 일본 애들도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우리 휴전합시다 해갖고 휴전을 해요. 3년간 휴전을 합니다. 근데 이 휴전을 할 때 일본 애들은 휴전을 실제로 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일본 애들이 휴전장에, 이 협상장에 나왔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해되실 거예요. 야, 일단 우리 기본 조건이 2개가 있는데, 명나라 황실, 명황제 딸 있지? 명공주,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줘. 그 다음에 조선 너네 팔도라며, 팔도 황산이라며. 팔도면 절반 뚝 떼서 4개를 주네. 4개 도를 할양하는데, 근데 어디를 할양하냐? 일본과 가까운 쪽. 전라, 경상, 충청, 경기. 절반이잖아. 4개. 우리한테 줘. 우리가 듣다가 뭐라고? 야, 우리 4개 걸 우리 팔도인데? 여기 지금 여기 농사도 잘 되고 가깝다고? 그리고 명나라 애들도 막 갑자기 뭐라고? 우리 명황실 딸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싸우자라고 하면서 싸웠던 게 정류재란입니다. 이 정류재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초기의 해전이 칠천량 해전이죠. 당시에 이제 해군의 권한이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칠천량 해전 직전에. 왜 쫓겨나냐? 이때 이 일본이 이렇게 정보를 교란해 갖고 약간 함정을 파요. 그럼 너네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가 딱 그걸 하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순신 장군한테 선조가, 야, 우리 좋은 정보 들어왔어. 가 싸워! 라고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저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상식선에선 이건 조금 정보를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죠. 그러자 선조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 자식아? 몇 번 이겼으니까 몇 번 이겨서 우리가 뭐 아주 잘한다 했더니 아주 뭐 기어 오르네? 에?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사실 선조는 약간 김태우 씨 영화 진짜 최고야. 뭐라고? 이놈이 왜 나를 무시하는 게냐? 이렇게 나오면서 쫓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원균 장군한테 알지? 돌격! 주성! 이러고 갔다가 우리나라 해전을 다 해드시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쫓겨났었던 이순신 장군한테, 백의종군 시켰던 이순신 장군한테 저기 민망하게 됐는데 저기 다시 한번 해군 좀 맡아 주시오 라고 해서 딱 돌아와요. 딱 돌아오고 봤더니 배 12척 있어. 12척. 뭐 한 척을 더 수리해서 13척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이 영화상에서는 333척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사료를 대충 보면 333척은 아니고 133척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10배 차이잖아요. 13척이라고 해도 10배 차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진주 울돌목에서 명량.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최대 흥행. 제가 사실 이 명량 영화 전적 여러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감동은 이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막 이제 포 맞다가, 최민 씨 연기 여기서 진짜 완전 쩔었죠. 예, 여기서 딱 그 장수에게 막 포를 맞고 정신없는 장수한테 배를 우연으로 돌려 한 포를 설치하려고 하네. 가능하겠는가? 물어요. 그러자 지금 배를 돌린다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장군! 그랬더니 된다고 말하게. 저는 이 영화 역사에서 너무나 멋있습니다. 뭐 거기서 뭐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된다고 말하게. 그거 말곤 답이 없다. 여러분들, 한능검이 누구 강의가 좋냐? 라고 들으면, 물으시면, 듣는다면 유성환이라고 말하게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한능검은 유성환, 자격증 된다고 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험 보시고요. 저도 이제 좀 여기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이제 중간중간에 라이브도 갖고 제가 더 좋은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 수업
좋다고 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전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투. 뭐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1,7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뭐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사이에 누가 죽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철수! 이러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칼을 빼드시며 마지막 명을 내리시죠. 한 명도 살려 보내지 마라. 그리고 이 전투 중에 총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죽어가실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딱 돌아가셨다. 그래서 본인의 죽으면 본인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군기가 떨어질까봐 사기가 떨어질까봐 알리지 말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거는 이땐 거의 고의 자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셨다, 아니면 거의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셨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데요. 또 아주 소수설은 그런 설도 있죠. 이때 돌아가시지 않았다. 어차피 이 700년 해전 전에 쫓겨난 걸로 봐서 워낙에 살아남았어도 분명히 거의 뭐 역적에 가깝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으로 걱정하셔서 그 다음은 아예 더 다른 일을 더 그냥 조용한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사시다가 말년을 정리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주 극소수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셨다도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이 본인이 오늘 아침에 밥도 모시고 왔대요. 나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이 뭐 TV에 나와서도 주장하는데 뭐 아침에도 보고 왔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극소수를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요렇게 임진왜란은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실 수 있겠죠? 요 전후의 전투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여기 가끔 어렵게 나오면 의병과 관군을 구분하는 게 가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뭐 휴정, 서산대사죠. 그 다음에 곽재우, 홍의장군, 그 다음에 고경명, 김천일, 조헌, 영규 등등은 다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그냥 의롭게 일어났던 자발적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시는 여기 그 외에 여기 정문부도 있죠. 그 외에 신립, 뭐 그 다음에 이순신, 김시민, 권율, 유성룡 등등은 다 국가에 속한 관리들, 군인들이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 정도 이름만 살짝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곽재우, 홍의장군 아닙니까? 나갈 때마다 아주 그 적색 옷을 입고 나가서 아주 싸우셨다는, 열심히 싸우셨던 곽재우 장군. 실제로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답니다. 홍의장군, 곽재우. 주로 경상도 지역 일대에서 많이 활약하셨고요. 고경명 어디 계십니까? 여기 담양 지역 일대에서 활약하셨던 고경명. 조헌 있습니다. 저 조금 더 위쪽이겠죠? 여기 금산 옥천 언저리에서 조헌. 자, 그 다음에 서산대사, 휴정입니다. 묘향산 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명대사가 유명해요. 나온다라면 이 중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의병으로 나온다라면 곽재우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이후에 행정으로 나온다면 사명대사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우리나라 정말로 많은 그 포로들이 잡혀갔거든요. 그 잡혀간 포로들을 송환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갔던 사람들을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합니다. 그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포로들을 송환해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명대사 나올 것이고요. 다 요 내용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 패턴, 요 순서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보통 나오면 정발 장군 이후에 있었던 사건 옳은 것은 뭐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기 전투 구분하는 거, 가운데 휴전이 있었던 거랑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임진왜란의 결과는 봐주셔야 되겠죠. 뭐니 해도 인구가 급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좀 화가 나는 뭐 코 무덤이라든가 뭐 귀 무덤 같은 것이 있고, 농토 몇 년 동안 농사 못 지었는데 당연히 농토 황폐해졌겠죠. 문화재. 근데 참고로 이 경복궁은요, 일본 애들이 불탄 건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은 선조의 피난에, 선조가 피난할 때 막 돌이 날아들었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의 가마에 돌이 날아든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화가 났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임금이 우리를, 임금이 어버이라며, 어떻게 어버이가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냐? 이런 화가 나는 게 있었고, 불국사도 이때 한번 불이 탔었고요.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도자기.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그러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의 도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렇게도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옮는데 얘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짱구가 생긴 거지. 야, 도자기를 그냥 훔쳐오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이런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 이삼평 같은 대표적인 아주 그러한 인물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했었고요. 성리학의 발달이에요. 성리학 발달에는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강항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일본 애들이 막 잡혀갖고 막 유학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바보놈들, 야, 성리학은 이거야. 이러고 딱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넌 뭐임? 이렇게. 이 말 내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하네. 우리 스승님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다. 자식들아! 이렇게 딱 알려준 거죠. 퇴계 이황 누구임? 야, 공자, 맹자, 주자 다 필요 없어. 우리 퇴계 선생님이 이 학문적인 도로 짱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본 성리학 발달에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강항이라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본에선 성리학이요. 성리학 만든 사람이 주자하잖아요. 주자보다 퇴계학이 더 높아. 그래서 일본 성리학을 한편에선 퇴계학이라고도 불려요. 왜? 제자 잘 두었었던 그 강항이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명나라가 이때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여진이 급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바로 병자호란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자, 병자호란의 배경 중에서는 친명배금 정책이 있어요.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특히 이 중립외교를 했었던, 우리 지난 강의 배웠었던 광해군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금나라가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후금이죠. 뭐야, 쟤네 우리 무시하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괄이 이괄의 난이 있어요. 이괄의 난. 자,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가 결과적으로 이괄은 부하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처리됐는데 여기 난에 가입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이 몇몇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약간 정보를 왜곡하는 거죠. 야, 너네 광해군 내쫓겨난 거 알지? 니네 싫다고 한 거야, 임마. 요랑캐 놈들아. 조선은 니네 싫어해. 이렇게 막 좀 약간 이간질 했겠죠. 이놈 스키들 이러면서 치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호란은요, 크게 보자면 병자호란이 안에 있고 요 안에 정묘호란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 임진왜란 안에 정유재란이 있듯이 병자호란 안에 정유재란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틀로만 보자면 그렇고요. 자, 이때 후금이 쳐들어왔었어요. 후금이 쳐들어왔고 인조는요, 강화로 피신했습니다. 강화로. 이 강화라는 섬, 우리나라 특히 유목민족들이 넘어왔을 때 언제나 우리가 가는 데가 바로 이 강화라는 섬 아닙니까? 서울 근교에 있고 나름의 큰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방어력으로는 괜찮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정봉수, 이립 같은 장수가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나름의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렇게 되자 이제 사실은 얘네도 쳐들어왔던 게 결과적으로 야, 우리 명나라 칠 건데, 우리 명나라 칠 때 니네 우리 배신하면 안 돼,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오케이. 우리는 프렌드잖아. 알았어.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형제관계 맺어요. 이때 이제 형제관계를 맺을 때 나왔던 인물이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자, 그리고 요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문제가 없구나 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청이 갑자기 후금이 청으로 바뀌어요. 급성장해요. 그리고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저기 조선 상황이 좀 바뀌었어. 이제는 우린 친구가 아니라 내가 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임금이고 넌 신하 같은데 어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주전파와 주화파를 놓고 싸웁니다. 이건 구분해 두셔야 돼요. 주전파는 전쟁하자라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집, 김상원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주화파는 요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최명길. 또 최명길이라는 우리 여성 중견 탤런트도 계시죠? 최명길. 좀 부드럽잖아요. 최명길. 싸우지 말자. 윤집, 김상원. 좀 약간 싸우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을 하는데 이때 누가 이기냐면 주전파가 이겨요. 야, 어떻게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주전파가 이기고, 그러면 여기 청나라는요, 그러면 좀 한번 맞자 이러고 딱 내려오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의 배경이 병자호란 중에는요, 임경업, 백마산성에서 항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봉수, 이립이 나오면 정묘호란이고요. 임경업이 나오면 병자호란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하나 더. 왕족은 파견을 해요. 강화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도 이런 게 있었어. 뭐 레이디 버스터가 서양 문화가 아니라 우리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 왕족들, 뭐 공주들, 뭐 왕비들, 먼저 가십시오. 우리 서방님들은 뭐 임금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 가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해서 이제 먼저 가 있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 청나라 애들이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나름의 계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 얘들이 한 요쯤 왔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성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성을 정복한 다음에 오는 거니까 아직까지 한양까지 오는 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시간적 계산을 좀 천천히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얘네가 성을 정복하지 않고요. 지네가 군사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성을 그냥 삑 둘러서 그냥 와버려. 내려와 버려요. 그냥 치고 내려와요. 말 타고 그냥 뛰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족, 특히 여성을 비롯한 여성 왕족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임금, 그 다음에 소현 세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못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남한산성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가 있나?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 우리 뭐 명량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부분의 영화가 흥행하려면 국뽕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겨야 돼, 막. 그런 영화가 솔직히 흥행도 잘 안 돼요. 근데 남한산성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열심히 만들었고 참 정말로 고증도 좋고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흥행이 별로 안 됐어. 안 된 이유 저 알아요. 왜 안 됐냐? 무엇보다 영화 보면 찝찝해요. 왕이 머리 박으면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좀 찝찝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저는 그런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박해일 씨가 선조 역할을 했었고요. 여기 나오는 김윤석이 김상헌 역할. 그 다음에 여기 이병헌이 그 최명길 역할로 해서 주화파, 주전파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인조와 세자는요, 남한산성에 들어갔는데 남한산성은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한 달 반, 47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몇몇 책에 45일로도 나옵니다. 또 얘가 한겨울이거든요. 너무 추웠대. 경비를 쓰다가 몇 명이 얼어 죽어.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먹을 것도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군신관계를 수용하면서 뜨리전도, 삼전도의 굴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삼전도가 지금 어딜까요? 롯데월드 근처입니다. 롯데월드 바로 뒤에요.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요 지도에서 보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627년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은 정봉수, 이립 등등이 싸웠다. 아하, 정묘호란.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여기 일대에서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막아냈었다. 이건 뭐다? 병자호란. 그 정도만 구분해 두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삼전도의 굴욕 요거 나오면 병자호란. 이때 왕은 누구? 인조입니다. 인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내용 기억되시죠? 자, 15세기 4대 규린, 그 다음에 비중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명상이 최선이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요 순서 있었으니까 같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심화 55회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신립의 탕금대 전투에서 패배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장하였다. 맞고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 맞고요. 이수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맞고요.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발 장군이 뭐 항전하였다.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이게 먼저 있었고, 왜? 일본이 부산으로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뭐 동래성 전투, 부산진 전투 이런 것은 완전 임진왜란 극초기입니다. 요게 옳지 않은 거죠. 요건 이전에 있었으니까.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심화 54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2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이 나왔군요. 김시민이 나왔으면 임진왜란이고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던 것은 병자호란이라고 했었죠. 이게 옳지 않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 임진왜란 맞고요. 권율이 행주산성 당연히 맞고요.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 일으켰던 거, 의병 같은 거 당연히 맞겠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앞바다에서 하객진 펼쳐 승리했다. 당연히 맞는 것이겠죠. 다 2번에서 5번은 다 임진왜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외란과 호란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